친구들 안녕하세요. 5분 국어 영역의 리나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수업은 수학능력고사 국어 영역을 대비한 수업이기 때문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며 고3 학생들, 고1, 2에서 국어 영역에 관한 것은 거의 다 학습을 한 후에 사실은 고3이 되면 거의 복습과 확인을 하는 수업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방식의 수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어 영역은 많은 친구들이 거의 비슷하게 걱정하고 있는 것이 시간이 부족하다는 것이죠. 네, 맞아요. 시간이 부족하지만 않다면 잘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여러 가지 조언을 하시죠. 그런데 이 리나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글을 읽으면서 그 글을 정확하게 빨리 읽기 위해서는 그야말로 걸림돌이라는 것이 없어야 되죠. 그런데 읽어가면서 속도만 빨리 읽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단어의 정확하지 않은 의미들이 그냥 넘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렇게 읽는다면 어차피 문제를 풀 때 또 다시 이제 그 부분에 와서 시간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어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국어 영역에서 우리 친구들이 꼭 필요한 기본 개념이나 또는 아주 중요한 개념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것은 마치 내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길에서 걸림돌이 전혀 없는 길을 간다고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국어 영역에서 꼭 필요한 개념들을 한 가지 씩 짚어보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거나 모의고사를 치는데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17번 윗글에 제시된 명제에 대하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우리 친구들이 이 선생님이 말하는 명제라는 단어를 들으면서 만약에 주장, 논설문이라고 생각했으면 최고예요. 어쩌면 그 친구는 벌써 국어 영역에서 좋은 점수를 따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선생님이 말하는 바로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입니다. 명제라는 말을 사실은 주장을 언어로 표현한 것 이렇게 낱말 뜻을 말하지 못할지라도 명제는 주장이고 논설문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글자 단어를 보자마자 정확하게 그냥 아셔야 돼요. 네, 모든 것들 기본 개념을 그렇게 한다면 속도가 빨라지겠죠? 네, 그래서 한번 선생님과 함께 해보도록 합니다. 자, 오늘 첫 시간 어떤 단어냐면 추상적이라는 단어와 구체적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짝이 되는 말이야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면 우선 두 개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서 사전상의 의미를 먼저 살펴보도록 하죠. 예, 추상적, 구체적은 뜻이 이렇습니다. 구체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이라는 것은 직접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이에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는 것, 그것이 구체적입니다. 그렇다면 추상적은 뒤집어서 말하면 되겠죠? 우리가 경험하거나 지각할 수 있는 일정한 형태와 성질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이죠. 형태, 성질을 갖추고 있잖아요. 자, 그럼 얼른 대답해 보세요. 기쁨, 추상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네, 추상적이죠. 우리가 어떤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추상적의 뜻이에요. 그런데 이 추상적, 구체적은 실제로 우리가 국어 영역에서 하나의 단어로가 아니라 비문학에서, 시에서, 소설에서, 논리에서 계속해서 나옵니다. 말하자면 적어도 4문제, 5문제가 구체적, 추상적이라는 뜻과 관련이 있다는 말입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선생님의 팁이에요. 그러면 구체적이라는 단어의 뜻을 이렇게 길게 외울 거냐? 아니에요. 구체적을 이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선생님과 함께 듣는데, 첫째, 보다 상세한 이렇게 기억하세요. 무엇이? 구체적.
구체적은 보다 상세한 이라는 뜻입니다. 자, 두 번째, 구체적인 또 하나의 뜻이 있어요.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라는 뜻입니다. 감각, 시각, 촉각, 총각, 미각, 후각이죠.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것을 구체적이라고 해요. 다시 구체적 첫째, 보다 상세한, 둘째,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그런 뜻입니다. 자, 보다 상세하다는 뜻은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 속에서 구체적의 뜻이라거나 또는 비문학에서 설명문이나 논설문에서 보다 상세하다는 뜻으로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라는 것도 물론 비문학에서도 확인하지만 시나 소설들에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이라는 뜻은 보다 상세하다,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뜻으로 기억합니다. 구체적, 첫째, 보다 상세한, 둘째,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주 쉬워요. 단어, 슬픔과 눈물이 있습니다. 어느 것이 구체적일까요? 네, 눈물이죠. 눈물은 볼 수 있잖아요. 눈물이 슬픔에 비해서 구체적이죠. 그럼 슬픔은 눈물에 비해서 추상적입니다. 슬픔이라는 것은 감정이고 감정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죠. 개념이나 정서이죠. 그래서 구체적, 추상적을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는 추상적, 구체적의 뜻을 살펴본 것이었고 중요한 것은 구체적이라는 말은 보다 상세하다, 감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러면 아까 제시한 이 뜻과 국어 영역의 부분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설명합니다. 간단히 설명합니다. 첫째, 비문학에서 하나의 형식 문단은 중심문과 뒷받침 문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문과 뒷받침 문장은 하나는 추상적 진술이며 하나는 구체적 진술입니다. 둘째, 소설의 3인칭 시점에는 관찰자 시점과 전지적 작가 시점이 있습니다. 이 두 개도 마찬가지로 그 인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표현하느냐 추상적으로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관찰자 시점이 되거나 전지적 작가 시점이 됩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는 개념입니다. 상하위 개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위 개념, 하위 개념이 있죠. 그래서 보다 추상적이면 상위 개념, 구체적이면 하위 개념입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서 논리 체계가 있습니다. 논리 체계는 연역이냐 귀납이냐 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이 구체적이라는 단어는 하나의 단순한 단어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국어 영역의 4개의 부분에서 언제나 출제되는 내용입니다. 네, 이제 또 만나서 함께 공부하기로 해요. 여러분 이렇게 만나서 우리 친구들 아주 반갑고요. 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려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